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가주어 진주어라는 말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가주어는 가짜 주어죠. 그 다음에 진주어는 진짜 주어입니다. 자, 여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요 표현에서 이시 뜻이 없이 그냥 자리만 지켜주고 있는 가주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나오는 그런 문법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왜 그런지는 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가 영어는 긴 건 뒤로 보내려고 한다 라는 그런 성향 때문이죠.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자,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뭔가 덩어리가 길어지면, 심지어 목적어도 길어지는 경우에는 뒤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라기보다는 어떤 덩어리가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영어라는 언어가 중요한 정보를 문장 뒤에 위치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농담으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라는 언어도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정보를 뒤쪽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언어의 논리적인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 가주어, 뭐 다른 말로 형식 주어라고 하는 it을 두어 중요한 정보가 뒤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언어가 바로 영어다. 이때 투부정사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은 투부정사가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겠죠.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는 거겠죠. 왜 명사적 용법일까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어를 하니까. 자, 명사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라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명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진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때 쓰인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겠죠.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가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이시 유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거 안 됩니다. 뭐 this라든가 that이라든가 다른 대명사를 쓰시면 안 되고, 유일하게 가주어에 쓸 수 있는 것은 이시 유일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너무 쉬운 문법이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원래 문장이 어떻게 생겼었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요 예문을, 자, 원본 문장이 뭐였냐? to watch였겠죠. to watch, 그 다음에 funny video가 되겠죠. 자, 근데 그게 is fun 하다라는 원래 문장이 있었겠죠. 자, 요 문장 보시면 여기 있었던 이 투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였죠. 원래는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다 였는데, 여기에 to를 붙임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투부정사의 영향을 받는 덩어리가 됐고, 이 덩어리가 동사 is 앞에 포진돼서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투부정사는 주어의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명사적 용법이겠고, 당연히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자,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명사화가 된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주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원칙상 중요한 정보를 뒤쪽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네이티브들은 이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 쓴다라는 거죠. 너무 길어서 혹은 중요한 정보를 뒤쪽에 포진시키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얘를 뒤로 빼요. 뒤로 빼게 되면 이 주어 자리가 허벌판으로 공허하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이상해지니까 그러면 자리라도 채워주는 가짜 주어인 it을 여기다 놓자. 그래서 여기가 가주어가 되는 것이고 원래 진짜 주어였던 투부정사를 뒤로 빼서 얘가 진주어인 거죠. 사실은 그냥 주어인데 가주어라는 말을 썼으니까 상대값으로 진주어라는 진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예문들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가주어 진주어를 만났을 때 해석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저는 앞에 있는 it을 만났을 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it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얘가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자, it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가주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때 강조 구문에 그 it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인칭 주어, 날씨나 명암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it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서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보다 가주어 혹은 이때 강조금은 비인칭 주어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세 개 모두 정확한 한글 해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읽냐? 일단 it was easy. 쉬웠어요. 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뭐가 쉽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뭘 만나게 되냐? 투부정사를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하고 느껴줘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게 진주어고 나는 지금 앞에 있었던 게 가주어고 나는 지금 진주어를 만났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몰라요. 얘가 이것일지 얘가 가주어인지 얘가 이때 강조구문인지 얘가 비인칭 주어인지 그거는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자, 굳이 한글 값을 바꾸지 않고 쉬웠어요. 뭐가 쉽다라는 거지? 궁금해진다. 근데 투부정사를 만났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구나. 이때 느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쉬웠어요. 대답하는 게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게 쉬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It is not easy. 쉽지 않았어요. 뭐가? 그랬더니 바로 to keep a promise all the time.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참고에 나와 있는 말은 가주어 it은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만 하므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가주어 it은 문법상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역할을 할 뿐 특별한 뜻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처음부터 만난 이 it이 뭔지를 모르고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읽어요? 이 애가 네 가지 중에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뒤쪽으로 가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그냥 무시하고 일단 해석하고 궁금증이 해결되게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it to 얘를 패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뒤에서 그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주어 진주어에 이제 조금 더 첨부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메인 강의가 it, to,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사의 음상의 주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문법적으로 중요해요. 지금 문법이 겹치니까 여러분들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부정사의 음상의 주어라는 강의를 반드시 함께 들어주십시오. 알겠어요? 자, 부정사의 음상의 주어는 말 그대로 부정사의 주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부정사의 주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왜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쓴 거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주어라고 하면 문장의 주어와 부정사의 주어와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로 하는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더 쉬운 표현은 그냥 부정사의 주어를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정사의 주어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t is not easy. 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지 않아요 했을 때 뭐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for me를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봤더니 여기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어요. 이때 하고 이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는 거죠. 자, 어떤 궁금증? 첫 번째, 얘가 뭐였구나? 얘가 너 가주어였구나. 그 다음 for me. 자,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은 부정사의 주어다. 부정사의 주어. 이 to 부정사의 주어다. 너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어야 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가 진주어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러면 만나는 것이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패턴에서. 근데 갑자기 가주어 진주어에서 갑자기 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하는 해설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이 투부정사 구문에서 이렇게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예 같이 한꺼번에 공부를 해둬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쉽지 않아요. 처음엔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야.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가 음상의 주어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어려워요. 근데 for를 만나자마자 너 음상의 주어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왜? 하도 빈번하게 자주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문 훈련을 하는 이유가, 구문 공부라는 걸 패턴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정해져 있는 공식처럼 쓰이니까.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of 플러스 목적격인데 이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문장의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날 때만, 이때만 of 플러스 목적격이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경우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죠. 여기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때만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이고 여기에다가 뭐로 착각하면 안 돼요? for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very generous. 자, 매우 인지합니다. 궁금해지죠. 근데 의미상의 주어 네가, 당신이 주어처럼 읽어야 돼요. 왜? 투부정사의 주어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인지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가끔 조금 이제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왜 얘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 얘는 왜 a 플러스 목적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거기다 내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문법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전치사 이 of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동격의 의미.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of를 쓴 거는 자, 이 성품을 나타내는 당신이 얘이고 얘가 당신이야 라고 동격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네가 인지하고 인지한 건 너야 라고 동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자, 어려운 게 나고 내가 어려운 거야. 성립을 하지 않죠. 이 for는 여기서 이제 대상이에요, 대상. 나에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대상을 표현해주는 for인 거예요. 그래서 for와 of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뿐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주어, 진주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진주어 자리에 투정사만 오는 건 아니죠. 자, 이번 기회에 자 되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의 구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주어라는 게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명사라는 건 사전에 있는 명사가 사전에 있는 단어로 이렇게 짧게 오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탐이라든가 아니면 뭐 school, the school이라든가 뭐 그런 단어가 이제 주어로 당연히 오겠죠. 근데 얘네들 짧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지고 진주어를 쓰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명사가 단어가 아니야. 즉 사전에 없는 말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걸 이제 명사구라고 하는데 이 명사구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동 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동명사가 있죠. 자, 얘는 뭐라고요? 부정사의 명사동 용법. 그 다음 얘는 동명사가 있겠죠. 얘네는 길어지잖아요. 뒤에 막 뭐가 따라 붙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따라 붙어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따라 붙어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사절은 어떻게 생겼냐? 명사절의 접속사인 뭐 대절,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whether절 이렇게 생기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의주동 와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 요런 애들이 다 명사들. 얘네들이 다 명사예요. 다 명사예요. 자, 근데 얘는 그냥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 얘네들은 문법이 가미된 명사인 거죠. 문법이 가미돼서 얘는 명사구, 그 다음에 얘는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2번과 3번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당연히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뒤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주어일 땐, 얘네가 문장의 주어일 땐 가짜 주어 is를 쓰고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얘네가 그대로 이렇게 와서 똑같이 뭐의 자리로? 진주어의 자리로 포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가 꼭 지금 화면에서 배운 여기에서 배운 it to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it is 형용사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동명사 ing가 오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it대절이죠. it is 형용사 다음에 대절. 이때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신 문법에서 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whether절 it is whether 그 다음에 it is 의문사 이런 애들도 가주어 진주어로 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자주 보는 애를 딱 두 개만 고른다라면 얘하고 얘가 우리가 현실에서 영어 문장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제일 많이 보는 애긴 합니다. 제일 많이 보는 애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서 이번 기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마. 자, 이번 강의는요.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효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개념을 먼저 잡아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라는 건 투에다가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투부정사가 풀이는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의 자리 혹은 형용사의 자리 혹은 부사의 자리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법이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형용사의 역할, 그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일단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한국말 해석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당연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법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투부정사의 효용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완전 학습 for 그래마니까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한국말로 보통 뭐뭐 할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효용사 용법이다. 효용사적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효용사적 용법이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투부정사의 효용사적인 용법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의미군이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가 첫 번째 경우,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앞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가 어떠한 용도인지 용도를 밝혀주는 그러한 경우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자,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 자,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I need a teacher. 자, 저는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자, 근데 어떤 선생님이냐면 to help me. 자, 나를 도와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 꾸밈을 받는 teacher는 도움을 주는 주어에 해당을 하고 그 주어가 help, 나를 도와주는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다 라는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흔한 경우인데 이 두 번째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하는 경우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 경우 2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I have a book이에요. 나는 책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to read.
읽을 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이 꾸밈을 받는 북은 분명히 읽을 책이어서 꾸밈을 받지만 의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읽다 책을, 즉 여기에 목적어 자리로 북이 여기에 있을 때 의미가 통화가 되죠. 읽는 건 나고 내가 읽어요 책을, 즉 의미상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동사라고 치면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랬을 때 의미상의 목적어, 그것도 타동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need a chair가 있어요. 자, 나는 의자가 필요해요. 자, 근데 어떤 의자냐면 내가 앉아 있을 의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sit on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목적어입니다. 얘도 목적어예요. 내가 앉아 있다 의자 위에 해서 목적어예요. 여기에 체어가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목적어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어는 여러분들이 타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도 목적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가 오게 되는데 그 명사는 왜 있는 거냐? 전치사의 주어가 아니라 뭐로 있는 거냐? 목적어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를 위해서 라고 표현할 때 내가 for I라고 써요? 혹은 소유격에 해당하는 for my라고 씁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할 때 for me라고 쓰죠. 그 이유는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가 아니고 소유격이 아니고 무슨 뭐로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목적어가 타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도 있지만 이렇게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도 목적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 또한 목적어인데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고 얘도 목적어인데 얘는 lead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용도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I had no chance. 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어떤 기회냐? To tell you the truth 정도를 해볼게요. 자, 너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 즉, 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용도란 말이에요. 용도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때,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가 쓰이는 용도를 나타내줄 때 총 3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가장 주의를 해줘야 될 건 바로 이 2개입니다. 이 2개. 특히 타동사 뒤에 목적어냐 아니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뒤에 목적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 회용사적 용법. 자, 우리 한번 밑에서 개념을 잡았으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we had no chance. 자, 비슷한 문장이 있었죠.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자, 함께 이야기할 기회, 함께 이야기할 용도의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얘는 용도를 나타내준다. 그 다음, it's hard problem. 자, 어려운 문제야. 자, 뭐 하기 어렵냐? 고치기 어렵다. 풀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 fix는 타동사가 되고 이 뒤에 사실 hard problem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 즉 얘는 의미상의 목적어의 역할로 여기 써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얘 또한 마찬가지로 ask you. 자, ask가 사형식이 되고 너에게 직접 목적어인 do가 요 자리에 있던 게 이 앞에 포진돼 있어서 요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너에게 질문할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상의 목적어. 자, 둘 다 타동사. 그죠? 자, 근데 얘네는 지금 뭘 모아놓은 거냐? 자, 맨 뒤에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로 이 앞에 있는 명사가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치사가 포진을 하게 되는 거죠. 타동사는 바로 목적어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는데 난 죽어도 자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전치사를 낑기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지금 여러분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난 문제가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전치사를 쓸지 안 쓸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예문을 보면 give me 저한테 주세요 의자를요. 자, 그냥 on이 없으면 의자를 앉다가 되는 건데 sit은 무엇을 앉다가 아니라 그냥 앉다이기 때문에 의자 위에 앉다라는 이 on을 빼먹으면 안 된다. 이 한국말의 의미로 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자동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do you have a pen? 너 펜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write이 만약에 타동사면 글을 쓰다죠.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면 write a novel, 소설을 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 with가 없으면 펜을 쓰다 라는 말이 돼요. 펜을 쓰다는 말 그대로 어떤 종이에다가 내가 펜이라고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내가 글씨를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with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live는 무엇을 살다가 아니라 그냥 살다라는 일형식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집이 필요해. 만약에 여기 in이 없으면 집을 살다라는 말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live는 자동사인데.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in을 빼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는 데 있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동사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게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킬링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투부정사구에 전치사의 목적을 때는 전치사를 반드시 함께 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문 한번 볼게요. I need something war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말은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이렇게 포진이 되게 되죠.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warm도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고 to wear도 something을 꾸며주게 되는 그런 약간 벌어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thing, one, body 등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는 경우 자, thing, one, body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순서가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명확하게 복습을 해주시고요. 특히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이 전치사를 쓰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복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여기까지입니다.